최종 변론 말고도 또 하나의 이슈가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특검 연장 거부는 독재다.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성난 야당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이제 결국 내일로 끝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서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2개나 되네요. 특검 연장 불발. 엇갈린 명함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먼저 이 인물에 집중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 이유로 한 크게 4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역대 최대 규모로 충분한 수사를 했다. 조기 대선이 특검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민원장님. 예상은 어느 정도 특검 연장이 안 될 거라고 했지만 거부 이유 중에 뭐가 제일 눈에 띄십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특검에.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은 참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특검이 사실 못 이룬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안 본 건 이제만 거기도 지금 참도 조사도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고 우병우 지금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거고 대통령 뇌물죄 부분도 지금 대통령 소환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에서 지금 저게 지금 전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특검이 화장실 갔다가 처리 안 한 그런 상태로 지금 하다가만 그런 상태인데 특검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필요 없다?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면서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납득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 천천히 살펴볼 텐데 연장 거부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28일 날 기한을 앞두고서 특검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니 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다면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런 되고 궤변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잘못된 말씀이세요.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주말 시위 조기 대선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권용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4가지 이유 중에 제일 이렇게 뒷목이 뻣뻣해지는 게 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거든요. 어찌됐든 총리였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그 특검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든다는 게 본인의 대권령 이전에 이미 그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황교안 대행이 계시면 좀 묻고 싶고요. 만약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번에 특검을 연장했으면 그게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발언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 오히려 이미 이렇게 할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여권 주자 중에 지금 지지율 1등이 나오고 또 그동안에 본인이 한 번도 자기는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된다 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다가 또 뭐 그 시계 가지고 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유 중에 조기 대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한다 그래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4가지 이유 굵직한 거 됐지만 예전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견을 미리 한 곳도 당연히 야당이겠죠.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이 이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 매몰차게 이제 몰아붙였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불승인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범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비탄대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총리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반응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야당이 물론 뭐 지금 현재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는데 네. 한편으로 우리가 따져놓고 생각을 해보면 야당이 저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총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탄핵사 벌어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총리를 여야가 합의해 오면 총리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요. 그것도 김병준 그 내정자를 내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하고 야당들이 얼마나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총리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총리가 정말 중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야당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책임을 우리한테 남기냐. 그래서 결국 거부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예정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몰랐다고 하면 바보입니다. 이게 지금 황교안 대행이 당연히 연장 안 해주죠. 왜 연장 해주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러면 제일 야당이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죠. 이미 이걸 놔두고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반발하고 무슨 탄핵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솔직히 다 예정됐던 일을 이제 와서 해놔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지금 황 대행한테 넘긴다? 이 이야기는 야당이 이미 예견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안 해놔놓고 지금 와서 이제는 뭐 이제 대행이 저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 측이 이미 준비된 상황에서 준비된 그걸 당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 따라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의 틀 속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위법한 거와 위법하지 않은 거를 좀 갈라서면서 우리가 지금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으면 저것도 정치적으로 지탄은 할 망정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과 관련한 뭐 특검이라든지 여기서는 위법 사항을 따지는 것이지만 법의 틀 속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또 위법한 것처럼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현실적 한계 속에서 가장 정치적 안정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야당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황교안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야당, 황교안 권한대행도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도둑이 파출소 문 닫은 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이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실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무위원이라든지 국무총리 또는 뭐 행정각부의 장을 탄핵하는 경우에는 헌법 65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탄핵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데요. 예. 국회의원 3분의 1의 발의로 과반이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거는 정치적인 좀 수사에 불과하고요. 또 실제 이것을 야당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당에서는 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그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비판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예, 이 의원님 또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전화 통보를
받았다. 굉장히 그래서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특검법 자체가 보면 이게 지금 특검법이 그 종료 3일 전에 이제 일단 그 특검에서 요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특검 연장 자체를 언제 그냥 28일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특검법에.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공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14명을 구속했고 20명을 기소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들 갖다가 처벌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소를 누가 하냐 이거죠. 지금 특검법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특검이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 검사가.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치권에서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지금 손도 안 놓고 있어요. 잠시만요.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좀 화면에 잠깐 잡혔는데 이제 태극기를 쥔 채 이제 경찰에 끌려나가는 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지금은 또 어느 이제 좀 유명인인가요? 그래서 취재진의 카메라가 현장에 집중했는데 누군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되고요. 아까 방금 전에 그 현장 헌법재판소 밖에서 어버이연합이든 혹은 뭐 다른 보수단체 참가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도 있고 아직 헌재 안도 시끄럽고 헌재 밖도 좀 시끄럽습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 네, 계속 마무리하자면 예. 사실 이게 이제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상호 원내대표나 뭐 심상 대표가 회동하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솔직히 국민들 앞에 쇼하는 것이죠. 이미 이거는 예상됐던 것들을 미리 했어야죠. 자,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이 새로운 특검법 연장하는 거 통과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진화법이 그동안 야당한테 개정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예.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 개정 안 하다가 이제 또 불리하니까 또 그 문제를 제기해요. 이 선진화법 아니었으면 지금 야당 해갖고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선진화법 개정 반대한 게 누굽니까? 야당입니다. 예. 이제 모든 제도적으로 막아놔놓고 지금 와서 이제는 이거 뭐 하니까 뭘 탄핵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 앞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대통령이 현재 출석은 안 했지만 민영선 원장님 예. 특검 연장 불발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찌됐든 대면 조사도 이제 물 건너 갖고 완전히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정권이 거의 끝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치동 특검은 한숨을 돌렸지만은 서초동 검찰에 가서는 또 다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적에 예. 그 살아있는 권력은 손 못 대도 지는 권력에 이미 사라진 권력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얼마나 그 냉정하게 또 잘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사실 마음 놓고 계실 비꼬신 거죠? 마음 놓고 계실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검찰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특검은 이제 한계대로 이렇게 특검법이 종료돼서 이제 끝나는 거고 서초동 검찰로 갔을 때는 나머지 우병우 뭐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좀 기대하고 있다. 그 부분을 검찰이 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실제로 김 변호사님 특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서를 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상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73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행방불명, 피의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여러 어떤 기타 사유로 인해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를 중단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예. 결정입니다. 근데 이 73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 중지 결정이 된 사건은 검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해소, 그러니까 그 수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완결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수사 조건부 수사 중지 결정을,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내가 검찰의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이런 어떤 기소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되면 검찰에서는 이것을 해소되는 즉시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언으로 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